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9일 새벽 3시 34분입니다. 지난 한 48시간 동안 레바논에서 있었던 사건은 중동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장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이란이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동시에 약화되면은 중동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를 축으로 하는 중동의 실용노선이 득세를 함으로써 중동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헤즈볼라가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어제 헤즈볼라를 32년 동안 이끌었던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역사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건은 좋은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의 발표, 즉 나스랄라를 제거했다는 발표 직후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그제 이스라엘 군 폭격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나스랄라를 몇 달 동안 추적하다가 그제 그가 베이루트 주택가에 있는 지하사령부에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80개의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건물을 파괴해가지고 나스랄라와 다수의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는 이란의 군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나스랄라가 사령부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추적이 끊긴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폭격을 결단했습니다. 베이루트까지 폭격 대상 지역이 되자 주민들은 거리와 광장이나 해변으로 나와서 잠을 자는 일대 공황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이 사는 베이루트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고,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었던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노래와 춤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사우디와 UAE의 지배층은 나스랄라가 죽었다는 소식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란을 싫어하는 아랍 온건 국가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헤즈볼라를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은 이란 주도의 원리주의에 실용 노선으로 맞설 용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헤즈볼라의 눈치를 보던 레바논의 정치 세력도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를 불러 중동 전체가 크게 변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 정부는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그룹도 애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이란의 지도에 따라서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도 전면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했으나
네타냐후의 강공책에 걸려가지고 실패하고 목숨도 날려버렸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 사우디 화해를 방해하기 위하여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꼬드겨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다가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고 있으나 핵무장 국가이고 공군력이 특히 강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군사작전은 제한적입니다. 나스랄라는 중동 아랍군에서는 그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통령이나 수상급이었어요. 무장단체의 한계를 넘어 정당이나 사회봉사단체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시아파 사람들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침공작전을 개시하면 제2의 가자가 될 공산이 큰데 헤즈볼라의 병력은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지구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양면작전에 따른 경제적 출혈도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인구 약 550만 명의 레바논 주민 중 약 10%인 약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약 5만 명은 이웃한 시리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본격화된 이후 사망한 레바논 사람들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공을 들여 만든 헤즈볼라가 파멸의 위기를 맞은 것을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작전에 나서지 않으면 이슬람 세계에서 권위가 떨어질 것이므로 헤즈볼라의 몰락을 일단 막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나스랄라의 선임자 아바스 알 무사위도 1992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되었는데 헤즈볼라는 후임자에 의해서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헤즈볼라는 친이란인 시리아를 통하여 이란, 이라크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적대적인 정치 세력도 레바논 작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 중동의 안정을 기한다는 네타냐후의 강경 노선이 의외의 성과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패배한 이집트의 나셀 정권이 약화됨으로써 나셀리즘과 이집트의 지도력이 중동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네타냐후는 그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지중해 주변의 석유 항로를 위협하는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작동을 돕고 있다고 아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가 가진 선박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력화는 중동 평화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서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허용하는 등 두 개 국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스라엘 내의 온건론에 반대해왔던 네타냐후 정권에 오히려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즉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킨 다음에는 그에 상응해가지고 네타냐후의 강경 정책도 이제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 작전 성공은 중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중동 정치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아파 국가냐 수니파 국가냐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시아파 수니파의 대결은 중세 때 개신교와 교황청의 대결만큼 그렇게 아주 치열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이란 편이냐 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크게 가르는 쪽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무력화, 특히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휘부 암살
작전은 세계 전체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자주국방력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살면서 한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다가 나중에 히틀러라는 악마를 만나가지고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떼죽음한 뒤에 작심을 하고 세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상무정신이 결여되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만드니까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꾼 겁니다. 과거처럼 학살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조의 한국인과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바로 국민국가를 세우고 그 국민국가를 발전시키고 지키려는 과정에서 민족성이 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저렇게 피투성이로 싸우면서도 행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엔의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4년 통계에 의하면 140여 개국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 50번째쯤 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여기서 행복이 나온다는 거죠. 총구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